윤석열 정부가 취임 1주년을 맞이했습니다. 5월 10일입니다. 뭐 벌써 1년이냐 이런 사람도 있고 아니 이제 1년밖에 안 됐냐 이런 사람도 있는데 제일 지금 이제 얘기가 많이 되고 있는 건 본래 이제 용산으로 옮길 때도 명분이 소통이었고 네 소통 많이 하겠다 기자들 자주 찾아오겠다 기자들이랑 만나서 얘기 많이 하겠다라고 했는데 1주년 기자회견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지난번에 신년 기자회견도 하지 않았죠. 기자회견 왜 안 하는 겁니까 김수민 평론가? 연 단위의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 것 같아요. 아 그러면 퇴임할 때 합니까? 천일 단위? 천일 단위. 천일 단위로. 네, 취임 천일 기념. 천일은 만나봐야 된다. 네네. 그래서 연 단위에는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 게 아닌가 싶고 결국에 되게 옹색해진 거는 이제 전임 문재인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 기자회견 별로 안 했다. 이거를 많이 노리지 않았나요? 공격 굉장히 많이 했었죠. 대선 후보 시절 네. 때부터. 본인은 어떻게 보면 도어 스태핑은 할 말 하다가 이제 곤란해지면 올라가 버리고 이런 거에 연속이었기 때문에 그걸 제대로 된 소통이라고 칠 수 없다면 본인은 더 안 하게 생겼다 기자회견을. 예, 그런 결과가 됐죠. 기자회견 안 하는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왜 안 하는 겁니까? 필요가 없나 보죠, 기자들이. 아 기자 필요 없다? 네. 기자 따위? 외신 정도는 돼야. 아 네. 뉴욕타임즈나 뭐 로이터 통신 정도 돼야 만나준다? 그것도 이제 해외에 가야 되고 정상회견을 해야 되니까 하는 거지 평소에 일상적으로 뭔가 언론의 질문을 받고 거기에 답을 해야 된다라는 그러한 생각 자체가 없으신 분이다. 네. 그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는 그런 얘기를 했죠. 맥주나 한잔하면 모를까? 그러니까 그게 예를 들면 기자들하고 친해진다. 네. 기자들이 하고 가까워진다. 그래서 기자들이 나에 대해서 좋게 써준다. 이런 개념인 것이지. 민주주의의 어떤 그 원리, 메커니즘에 따라서 언론이 지적하고 질문하고 싶은 것에 대해서 대통령이 지도자가 답을 해준다라는 개념이 전혀 아니잖아요. 술 먹고 김치찌개 먹고 예? 취하고 노래 부르고 뭐 이런 거지. 처음에 기자실에 내려왔을 때도 기자실 얘기하면서도 그 얘기를 했죠. 김치찌개 한번 끓여주겠다. 그게 이제 뭘 다른 걸 다 잘 하고 있으면서 그런 말씀을 하시면 저는 칭찬합니다. 그거. 그런 것도 해야지. 기자들하고 이렇게 스킨십이 좋아야지. 근데 다른 거 아무것도 안 하면서 김치찌개 얘기만 자꾸 하면은 목적이 뭐냐. 결국 친하게 지내는 게 목적이냐. 그냥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친하게 지내는 게 목적이 아니고 질문에 답을 하는 게 목적이어야죠. 김치찌개 먹으면서 무슨 질문에 답을 합니까? 분리할 때 앞에 나오는 게 진짜 소통인 거거든요. 그러지 않는다는 거. 이게 핵심이겠죠. 네. 자 그러면 윤석열 정부 1년 두 분 평론가 꼽는 제일 잘한 거 뭡니까? 제가 어제 이제 모 언론에서 네. 전화가 왔어요. 1주년 특집 기사를 쓴다고 네. 뭘 제일 잘했냐라고 물었는데 맥주 안주를 진짜 좋습니다. 바보상의 대양 오징어 다리 말락 장족 200g에 12,700원입니다. 마켓한 전 제품 배송비 무료니까요. 로그인하고 혜택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언론에서 전화가 왔어요. 1주년 특집 기사를 쓴다고 뭘 제일 잘했냐라고 물었는데 하마터면 말릴 뻔했습니다. 굳이 하나를 골라야 될 것 같은 예, 그런 순간적인 느낌이 들었는데 말리지 않았습니다. 없다. 잘한 거 없다. 없다. 네. 제일 잘한 거. 기사에 이름 안 나오죠, 그러면. 야, 그래도 전화가 오네. 하나도 안 와요, 나는. 아니 내가 인터뷰는 물어봐 주잖아요. 출연료를 안 줍니다. 네. 제일 잘한 거 뭡니까? 무료 자원봉사예요. 자 물어봤다고 쳐요. 참나. TV조선인데요. 김민하 평론가님, 윤석열 대통령 1년 제일 잘한 거 뭡니까? 전화가 왔어. 잘못 거셨습니다. 전화 잘못 거셨습니다. 지금 거진 전화는. 김수민 전화번호 가르쳐 드릴 테니까는 전화하세요. 그래서 나한테 온 거구나. 두 분 다 잘한 거 없다. 제일 못한 거. 너무 많은 것 같은데. 아 이것도 함정입니까? 하나만 꼽는 게? 제일 못한 거는 이제 국정 운영의 기조, 그러니까 운영 방식이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제 전임자 비판을 했는데 그렇게 하거나 혹은 더 못하는 이런 걸 지적을 했는데 특정한 사안이 아니라 좀 뭉뚱그려서 엮어서 얘기를 해보면 행정부 특히 대통령실의 독선, 독선. 네, 정당, 국회, 뭐 정부의 공식 조직 이런 쪽의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실이 일방적으로 독주하는 거 이게 이제 가장 큰 문제고 본인이 민정수석실 폐지 등의 공약을 내면서 작지만 빠른 청와대인가 대통령실 이렇게 만들겠다고 했거든요. 빠르기는 빨라요. 텔레그램으로 체리 따봉도 날라오고 빠르긴 빠른데 작은 대통령실은 아니고 겸손한 대통령실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여당보다 그리고 국무총리라든지 정부의 공식 조직보다 또 특히 국회보다 훨씬 앞질러서 가는 그런 국정 운영을 보여준 독선? 게 가장 잘못됐다고 봅니다. 김민하 평론가 제일 못하는 거.
남의 말을 왜 안 들어요? 남의 말을 좀 들으세요. 네, 남의 말을 들어라. 경청. 경청이 듣기만 하지 말고 남의 말을 그 수용을 해라. 아, 수용을 해라. 무슨 네. 누가 뭐라고 하면 좀 그러냐 하고 그거를 받아들여라 좀. 네. 누가 뭐라고 하면 너 민주당이냐고 물어보는 거 아니에요 요새? 예, 가짜뉴스? 이렇게 물어보는 거 그러니까요. 아니에요? 예, 누가 뭐라고 하면은 그래 그런 면도 있어. 그럼 내가 한번 생각해 볼게. 이게 아니고 너 민주당이냐 이렇게 하는 네. 그만해라 그것 좀. 그리고 무슨 문제가 생기면 자꾸 전 정권이 잘못했다. 그걸 누가 오늘도 그랬던데 전세 사기 문제는 전 정권에서 이 어떤 해놓은 정책적 토양 때문에 일어난 일이다. 그 얘기가 사실관계가 맞을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따지면은 모든 정책이라는 게 대한민국이 윤석열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초대 대통령이 아닌 이상 모든 문제는 전 정권과 이전 정권과 그 전 정권에서부터 계속 온 어떤 종류의 구조의 문제죠. 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건데 언제까지 무슨 한국 사회에 무슨 문제가 생기면 이거는 전 정권이 잘못해서 그래요. 언제까지 그럽니까? 언제까지? 그 얘기 들으려고 이 유권자들이 대통령 만들어 줬을까요? 자. 그것도 그만하세요 이제. 자, 요거 말 시켜놓고 왜 나 말 못하게 합니까? 다 했잖아요. 자, 다 했죠? 네. 윤석열 대통령의 1년 결정적인 장면 한나만 패러디로 성대묘사로 해주십시오. 결정적인 장면이요. 국회에서 이 새끼들이 이게 뭐 결정적이었죠. 네. 날리면 바이든. 이거는 되게 재밌었어요, 사실은. 네, 뭐 이걸 즐길 수는 없는 일이었지만, 네. 뭐 어차피 각오했던 거, 여러 가지 나쁜 일이 생길 거란 건 각오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리고 특히 이제 김은혜 홍보수석이 나와가지고 막 그 날리면이었다고 설명할 때, 제가 진짜 집에서 구르면서 웃었습니다. 야 이것들아, 제발 그만 좀 웃겨라 이러면서, 네, 그 장면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바이든 날리면 뽑아주셨고 김일환 평론가는. 나도 저건데 똑같은 얘기하면은 이상하잖아요. 아니 뭐 바이든 날리면 역시 제일 결정적인 장면 바이든 날리면이었다. 그렇죠. 그거 이상의 이 흥미로운 그리고 너무 이 본질적인 것을 보여주는 이 정권의 본질을 보여주는 그런 사례가 없죠. 내 생각에 이 정부에서 누군가 이제 말하자면 뭐 비망록을 쓴다면 이제 탈주해서 책 제목은 바이든이 날리면으로 하는 게 제일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어쨌든 4년이 남았습니다. 제일 못한 거 아까 독선 뽑아주셨고 남의 말을 듣지 않는다 뽑아주셨는데 그럼 앞으로 남은 4년 성공을 그래도 하려면 이것부터 해라. 김민하 평론가. 남의 말을 들어라. 남의 말을 들어라. 네. 남의 말을 들어라. 네. 김수희 평론가.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있다는 인상을 주면 안 된다. 라는 게 분명히 큰 것 같습니다. 역대 대통령들을 보면 뭐 감옥에 가거나 탄핵당하거나 한 번만에 정권을 내준다거나 이런 사례들이 이제 결국에 전임 정부보다 낫지 못하다, 민주주의가 진전되고 있지 못하다라고 하는 인상을 주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고, 그게 노무현 정부에서 이명박 정부 넘어갈 때쯤부터 이제 국민들이 더 이상 이제 뭔가 진전이 계속되고 있다는 느낌을 못 받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난 대선 때도 윤석열 대통령이 4050 세대에서 졌고 그 낮은 지지율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데, 여기에 더해서 많은 언론들이 최근에 조명하고 있는 게 2030 지지율이 많이 빠진 부분이거든요. 2030 같은 경우는 이제 계속 반감을 느끼는 거예요. 연달아 정부에 향해서. 근데 민주당 정부에 대한 불만 때문에 윤석열 후보에게 투표했던 사람이 꽤 있는데, 근데 그쪽도 돌아섰다는 거는 민생 부분도 있겠고, 근데 민생은 이제 1년 만에 평가를 하기에는 조금 시간이 짧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데도 이미 많이 돌아선 거는 굉장히 일방적인 국정 운영, 그리고 민주주의가 진전되고 있지 못하다라는 생각, 이런 것들 때문일 거라고 봐요. 그래서 최소한의 기준은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건 보여줘야 된다라고 봅니다. 남의 말을 들으려면 제일 첫 번째로 누구 말부터 들어야 됩니까? 한결에 공덕 보차 우당탕. 화요우당탕. 예. 아니 근데 남의 말을 듣는다라는 것의 어떤 차원이라는 게 신문을 맨날 보잖아요. 한결의 경향 뭐 이런 데서 하는 얘기는 안 들을 거 아닙니까? 어차피 듣겠어요? 들을 수도 있죠. 정론제 한겨레가 딱 하면 듣죠. 안 들을 거 아니야 지금. 바이든 날리면 그 사례를 봐도. 그러면 조중동 말이라도 들어라. 제가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드는 게 요즘에 대통령을 결국은 비판하는 세 가지 패턴의 칼럼들이 있어요. 그 신문들에, 보수 신문들에. 보수신문에. 첫째는
돌직구 비판을 나름대로 하는 거예요. 네. 근데 그런 칼럼들은 비장미가 있습니다. 거의 목 내놓고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느낌. 있고 네. 이미 나는 좀 나의 뭔가를 포기했다라는 느낌이 드는 그런 칼럼들이 있어요. 내가 뭐 잘 보이길 포기했다 이미 난 모르겠다. 나는 이 기자 생활 더 할 것도 아니고 이제 더 이상 뭐 바라는 게 없다. 뭐 이런 스타일로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도 내용은 한겨레 경향에서 하는 얘기랑 비슷한 얘기들이에요. 중도층이 중요하고 왜 이렇게 실망을 국민 설득을 안 하고 뭘 하더라도 방향이 옳더라도 국민을 설득하고 거기에 대한 어떤 뭐 이 소통을 하면서 가야지 이렇게 해갖고는 총선에 지는데 총선에 지면 어떻게 될 것 같냐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대통령 너무 잘했다. 너무 좋다. 와 이렇게 글의 한 4분의 3이 대통령 너무 잘한다. 너무 좋다예요. 네. 그 다음에 마지막에 한 두 문단 정도가 근데 이것만 하지 마라 그런 거예요. 근데 그거를 뭐 매주 다른 얘기를 이것만 하지 마라 이렇게 쓰니까 결국은 비판을 해야겠는데 비판 칼럼을 쓰면은 안 들으니까 잘했다를 이만큼 쓰고 나서 전략적으로 쓰는 거다. 네, 요렇게 하라. 그 다음에 세 번째 패턴은 뭐냐면 민주당 욕을 4분의 3을 해요. 그러니까 민주당 욕을 4분의 3을 해서 민주당 진짜 이상하다. 민주당이 잘못됐고 전 정권이 잘못해가지고 너무 힘들다. 마지막에 이제 근데 윤 대통령 이렇게 가면 안 된다. 요 세 가지 패턴이 있어요. 그 사람들도 나름대로 얼마나 이 생각을 많이 해가 어떻게 하면 대통령이 이 말을 들을까 생각해서 그렇게 쓰는 거 아니겠어요? 물론 독자들의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런 고민을 좀 알아서 제발 그런 얘기라도 들었으면 좋겠다. 윤석열 대통령 저보고 남의 말 안 듣는다고 하는데 부부도 남입니다. 남의 말 잘 듣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 조중동 말이라도 들어라. 김연아 평론가. 이라도. 네. 네, 이라도. 마케타니는 착한 쇼핑몰이죠. 마켓하니는 저지되어야 합니다. 저는 마켓하니에 구합니다. 작은 데서 쇼핑하는 것은 저지되어야 합니다. 울분하면서 상품을 찾다가 보면 하루가 언제 다 갈지 모르겠습니다. 반드시 저지되어야 합니다.